일을 마치고 경주로 가기 위해 저녁을 왔습니다. 예쁜 노을과 낙엽이 한창인 부산의 가을. 경주에 가는 이유는 평소 좋은 마음으로 읽고 있던 에세이 작가님의 북토크가 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언니와 함께 가려고 지금 경주로 갑니다. 괜히 여행 가는 기분. 사실 차표 예매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경주를 갈 그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험도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이틀 뒤면은 또 바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힐링을 위한 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구름이 너무 예뻐. 낙엽도 너무 예뻐. 벌써 힐링인데? 낙엽. 그리고 노을. 도경이 언니랑 경주 가는 길. 우리 어디 가게요? 경주 가게요. 경주 도착. 근데 렌즈 레전드. 경주 도착. 엄청 피곤하고 뭔가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엄청 신나고 맞아. 기대가 되는 오늘의 남은 하루. 누가 가자고 해서 뭐 이렇게 온 거잖아. 좀 신기한 경험이야. 사실 저도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나만을 위해 이 왕복 시간과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것들까지 투자를 해서 맞아. 오는 거니까 좀 조심스러웠는데 막상 이렇게 오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만큼 이 시간을 위해 달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얘기 듣고 가면 좋겠네. 또 저도 만약에 이게 처음 참여해보는 북토크면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이런 걸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진짜 큰 게 이래서 사람들이 경험이 중요하다잖아. 그러니까 한 번 해본 사람은 뭔가 너 말처럼 겁없이 다시 해야지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사실 북토크라고 하면 아직까지 좀 망설여지는 게 많은 편이거든. 그래서 너 아니었으면 내가 먼저 혼자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안해서 요즘부터 내향적까지는 아닌데 좀 새로운 사람들 만났는데 조금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새로운 사람 물론이거니와 알던 사람이랑도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예전 같았으면 하루 약속 2개 잡거나 뭐 2명 뭐 한 사람이랑 2끼를 같이 먹거나 했을 텐데 요즘은 저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지금 취업 준비하는 그런 막학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교육과에서 너가 지금 좀 뭐라 해야 되지?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할 거니까 고생이 많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솔직하게 내어주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따로 일기를 쓰시는지 네. 혹시 여기 꾸준히 라고 해서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일기 쓰시는 분 많이 쓰시는 가봤을 때 이상한 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쓰시나요? 혼자만 이용하는 카페 저만 카페를 아예 하나 개설해서 친구의 장점을
꼼꼼하게 보면 시작해드리니까 쓰는 게 더 재미가 있어서. 그러면 일기 내용이 네. 대략적으로만 간접적으로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정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행동을 했는데 그걸 굉장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쓰는 이 친구는 물을 줄 때 그냥 주는데 그 친구는 물을 꼭 따서 주더라고요.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얼마나 솔직하게 쓰세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못 써서 좀 답답한 어디에 적기를 그러니까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연필로 쓰는데 다시 돌아보면은 이때 이 감정이 아닌데 엄청 숨겨서 적는 글들이 많아서 항상 답답하고 조금 깨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저는 솔직하게 쓰는 일기가 있고 좀 꾸며서 쓰는 저 약간 좀 예쁘게 쓰는 일기가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예쁘게 네 전자에 진짜 솔직한 일기는 쓰고 항상 볼펜으로 막 이렇게 하거나 테이프로 막 감아버리거나 너무 싫어하잖아. 그냥 그때 제 감정을 거기에 그냥 묻혀두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일기장에 되게 예쁘게 적고 싶어서 적기 시작했는데 나는 때로는 솔직하게 적고 싶은데 결국에는 끝에 보면 꾸며서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기를 아무래도 일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근데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공책을 아예 바꿔서 뭐 음악 노트나 다른 사람들이가 손이 잘 안 가는 노트 그런 데다가 자기들 적고 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음악 노트를 한 권 사서 거기에 꾸준히 적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짜증난다 그냥 단순한 감정들을 적다가 결국 끝에 보면은 또 꾸며서 결국은 이것도 나고 꾸며서 적는 것도 나구나 이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끄적이다 보면은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보면 그냥 이땐 이 감정이었구나 저땐 저 감정이었구나 이러면서 약간 적으면서 여유를 좀 찾는 것 같아요. 공책은 이제 일기장에 안 쓰고 뭐 국어 공책, 음악 공책 여러 가지 네. 각종 네 그렇게 적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이 사실 저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신 게 처음에는 솔직하게 쓰다가 이제 이거를 내가 책으로 만들어서 뭔가 누군가에게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덜 솔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걸 인지하기 시작하면은 누군가 내 글을 보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이 무의식적으로 인지가 되니까 느꼈거든요. 저도 처음에 2번 정도 책에서는 그걸 못 느꼈는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책부터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는 못 느끼다가 뭐 말씀하셨지만 다 쓰고 나서 뭔가 내가 좀 감추고 약간 그리고 멋지게 쓰려고 나도 모르게 노력한 것 같다라는 찝찝함이 남는 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냥 지금 얘기하신 분들처럼 그냥 아직도 얼마나 내가 내 글에 나를 솔직하게 투영할 수 있냐, 솔직하게 나를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냐의 싸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기에 쓰시는 것처럼 저도 하고 있고, 저도 막 제가 내 책들이 책으로 나온 것들이 100%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제 책 이야기를 가끔 제가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처음 썼던 책 얘기를 파란색 책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을 만든 게 이제 뭐 누가 읽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썼기 때문에 솔직하게 가장 솔직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뭔가 이 책을 읽고 이제 다른 책들도 읽어보게 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솔직함이 글쓰기에서 어마어마한 큰 무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솔직함이 나중에는 나를 약간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책 읽고 절대 해보지 않는데 이 책가 훌륭하던 훌륭하지 않던 단어가 예쁘던 예쁘지 않던 마음을 건드리는 거야. 솔직하게 쓰면 그런 것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누군가 이제 책을 읽어주신 분이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럼 누군가가 들어주고 알아주고 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내 목소리를 계속 누군가한테 가닿게 해서 들려주고 싶다. 내 이야기를 좀 계속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공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공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공감을 얻고 싶은 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유하는. 네, 그냥 내 이야기를 더 솔직할수록 더 보람될 것 같은데, 내 솔직한 나를 누군가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보람될 것 같은데, 그거에 꼭 공감을 못해도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들어주면 좋겠다가 가장 힘이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시점 최근 정말 1, 2년 동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 이 책을 만드는 일과 내가 쓴 글들을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하는 일들이 재밌고 정말 좋은데, 이게 정말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일까? 나의 꿈일까? 흔히들 얘기하는 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것만 평생 하면서 살아갈 사람인가? 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게 됐는데, 지금은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다가 제일 중심에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쓰고 책으로 보여주는 일을 그렇다고 해서 멈추고 싶지는 않다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완벽한 글을 평생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문장을 만들고 써나가는 일이 아직도 재밌고 계속 쓰고 있는데도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초반에 썼던 글들로 엮은 책들이랑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 또 이번 달에 나온 신간 시집을 제가 스스로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글 자체가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제가 처음에 쓴 책이나 두 번째 쓴 책은 지금 저한테 책을 펼쳐서 읽어보라고 하면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낯설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의 제가 쓰는 거가. 내가 책을 왜 만들고 싶은지를 한번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돌아보고, 앞으로는 무슨 책을 쓰고 무슨 글을 쓰고 무슨 책을 내고 싶은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유태고의 과정을 다 지나가서는 조금은 나를 믿어도 된다. 그냥 이거를 그냥 이게 나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시고 완전 취향 큐레이터 같으세요. 그런 식으로 가실 거예요. 뭔가 또 깔끔한, 제가 또 최근에 좀 자주 먹었던 게 콩비지 좋아했어요. 콩비지.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